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입니다. 이번 시간에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를 좀 알아볼 건데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 부가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가세에 대한 개념하고 23년 1개 확정신고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부가세 환급을 셀프로 할 수 있는지 저만 따라 하시면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무기장을 맡기거나 세무사 회계사한테 맡겨도 괜찮습니다. 저도 제 개인 세무사가 있지만 내가 알고 남한테 지시하는 것과 내가 모르고 남한테 부탁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장은 다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방법을 모르고 남한테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은 남한테 부탁하는 꼴입니다. 내가 알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시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직접 해보기에 앞서서 이 부가가치세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란 VAT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어로는 VAT죠. Value Added Tax의 약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왜 이렇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게 핵심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워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상에 이루어지는 어떤 소비와 매출,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입이 나를 위한 소비는 아니죠. 매출을 위한 소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금이 부가가치세고 그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는 과정이죠. 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먼저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맡기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내가 알고 지시하는 거예요. 알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장이에요. 사실 간단합니다. 처음만 힘들지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처음만 잘 들어가면 나머지는 쉽게 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다음부터는 쉽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를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세금 신고에서 부가가치세란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반기 확정 신고를 7월 달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정기 신고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을 누르시면은 사업자 세부 사항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무실적 신고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개념이죠. 사업을.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든지 매출이 있든지 매입이 있든지 그런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안 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 공제세액, 기타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영세율 이렇게 쭉 나뉘어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건물 등 감가 삼각 자산 취득명세서 요거는 어떤 경우에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했을 때 부가세 환급 받잖아요. 그 목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때 요거를 클릭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드 매출이라든지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또는 카드 매입 이런 것들만 있을 때는 굳이 클릭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클릭은 뺐고요. 신용카드 매출, 기타 매출, 과세 표준 매출, 그리고 매입은 세금계산서, 대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면생서,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를 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입력하시면 되고, 월 기본 경비, 뭐 임차 보증료, 그 다음에 보증금, 뭐 전기가스료, 인건비, 뭐 임차료, 월세, 기타 등등 해서 계약하신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비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하시면요. 그래서 매입세액, 우리는 지금 매출은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매입세액에 대해서 작성하기 누르시면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하면 이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하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세금계산서가 다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의 매입처에서 이렇게 4건을 했고 공급가액 2천만원, 뭐 세액 200만원. 그러니까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액 200만원에 대한 VAT를 환급을 받는 거죠. 이 건만 봤을 때. 자, 그리고 입력 완료. 요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매입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예요.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금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입력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입력을 안 해 놓으셨다면은 제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알아봐 드리고,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놔두시고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용들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사업용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모든 항목들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은 공제가 대상이 되는 거고 어떤 것들은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워킹데이에 사용한 금액들은 뭐 공제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 국세청에서 알고리즘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11시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그런 것들은 사업용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총 22건을 사용했지만 거기서 공제되는 건수는 12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70만원에 대한 7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하셔서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뭐 현금 영수증 있으시면 현금 영수증 넣으시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가 있으시면 넣으시고, 사업용 신용카드, 저는 사업용 신용카드만 썼기 때문에 이것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과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입력 완료. 자, 그렇게 하면은 아까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이 합계가 돼서 토탈 2,000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세액은 약 200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매출이 없기 때문에 0 마이너스 200 블라블라블라가 되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세금이 환급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 이거는 개인 사업용 뭐 계좌를 넣으셔도 되고 개인 계좌 번호를 입력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고 내용 요약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200만원,
경감, 공제색, 합계 만원.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라해보기가 어떻게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만 잘하면 나머지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스스로 하나씩 따라해 보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알고 업무를 지시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